마트에서 구타를 당하는 남자. 그리고 어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이. 이 두 사람에게 닥친 끔찍한 사건. 벌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 영화 더 헌트. 친구들과 즐겁게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아내와의 이혼으로 자식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는 루카스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해 항상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아이 클라라.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던 이들의 일상은 단 한마디, 아이의 거짓말 한마디로 산산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클라라. 그 선물의 주인공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루카스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신을 다정히 대해주는 그가 너무나도 좋았던 나머지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고 선물을 주며 애정을 표현해보지만 생애 첫 거절을 경험하게 되며 상처를 받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선생님과 순수한 아이의 귀여운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후 상처를 받은 아이의 거짓말과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의 편견이 더해지며 끔찍한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끔찍한 사건의 시발점이 된 아이의 거짓말은 루카스 선생님의 막대기를 봤다는 것. 아이의 순수함을 사랑하던 원장에게 충격을 주기엔 충분했던 아이의 거짓말. 아이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루카스를 대면해 휴가를 통보하고 상담원을 불러 진위를 파악하려 하는데 클라라의 애매한 답변에도 마치 루카스의 범죄가 확실하다는 듯 진행되는 질문들. 결국 어른들의 편견과 어설픈 지레짐작으로 그의 범죄는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이 사건은 진실처럼 마을 사람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편 이 모든 사실을 아들과의 통화로 전달받게 된 그는 원장을 찾아가 대화를 청해보지만 완벽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그와는 아무도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고 Grete, kom lige. Grete, hold nu op. Det er jo fuldstændig absurd, det her. Du skal ikke komme her, når jeg beder dig om at lade være. Hvordan kan du finde på sådan noget? Du må være syg. Find på hvad fanden er det, jeg har gjort? Nu skal jeg fortælle dig, hvad der er forkert. Jeg tror på børnene, Lukas. Det har jeg altid gjort. De lyver ikke. Jeg vil gerne holde mig ud. Hvad er det, hun har sagt til dig, der er sket? 따가운 시선만을 받으며 쫓겨나게 됩니다. 다급히 친구 태우를 찾아가 보지만 Jeg skal lige tale med dig, tror jeg. Hvad er det, de siger? 친구의 거짓말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던 그는 Jeg kan se, hvordan du lyver, ikke? Du gør sådan noget bestemt noget, ikke? 그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Why am I here? 항상 그를 지켜봐왔던 여자친구 나디아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지 못하며 Lucas, you are not a sick person, are you? 결국 모든 이에게 상처를 받은 채 홀로 버려지게 되는 루카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끔찍한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다른 아이들의 거짓말까지 추가되어 경찰에게 신고까지 들어가며 끌려가게 되고 그를 향했던 모든 화살들은 그의 아들 마쿠스에게 향하게 되는데 Hej Markus. Kan du så ikke hilse mig og sige, at han ikke skal handle her mere, og han skal heller ikke bede dig om det? Det skal I bare ikke. 하지만 그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받아야만 했던 시선들과 폭력들은 어린 마쿠스가 견뎌내기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Ja, skrid med dig. Skrid så med dig. Hvor er du fucking svin, mand! Fucking svin, mand! 그래도 다행히 루카스의 친구이자 그의 대부 브룬의 도움을 받게 되고 현재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되는데 Ved du, hvad der sker med far? Men alle børnene fortæller åbenbart den samme historie. Jeres kælder. 지하실을 묘사하는 아이들의 일관된 진술들. Jeg har undersøgt jeres hus her i formiddags. Så fandt de ud af, Markus. Vi slet ikke har nogen kælder. Nemlig.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지하실. 다음 날 그들의 예상대로 그가 풀려나게 되고 마을의 끔찍했던 사건은 아이들의 거짓말로 마무리되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했지만 아직 이들을 향한 공격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Over siden, mand. 이들의 행복을 깨부수는 돌멩이와 마당에 놓인 강아지의 시체. 분명 아이들의 거짓말과 자신들의 편견으로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했음에도 이를 멈추기는커녕 더욱 심해진 사람들의 시선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계속된 질타와 따돌림을 당해야 했던 그는 마침내 그들의 앞에 당당히 서기로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의 등장에 집중되는 시선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친구를 응시하는 루카스. At jeg af dit ord kan lære at sørge over mine synder. Det er Jesus fødselsdag. Jeg kan se det på. Ikke nok med det. 그의 눈빛을 통해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만 Det er nu, det begynder.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주는 것 외엔 없었습니다. Tag det roligt. Helt byen står og hører på dig, mand. Psykopat. Kom nu af, Lukas. Stop ham! Hvad kan du se? Kan du se noget? Der er ingenting. 한 아이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끔찍한 사건. 순수한 아이의 질투에서 시작된 이 거짓말엔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의 편견과 논리가 더해지며 끔찍한 사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린아이와 성범죄, 누가 들어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루카스. 유치원 교사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힌 그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대응을 보여줍니다. 한낱 말에 속은 그들에게 말로써 진실을 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듯이 친구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원장에게 욕을 하며 어떻게 책임을 질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를 그대로 받기만 할 뿐 울분을 토해내지도 않으며 거짓에 속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신이 루카스가 된 양 그를 대신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들을 증오하게 되지만 그는 그의 인내가 폭발하며 우리의 울분까지 해소시켜주는 교회 신을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그가 울분을 토해내며 태호에게 지르는 주먹과 말이 아닌 눈을 보라며 그에게 소리치는 이 장면. 거짓말에 속아 의심만을 했고 사실을 외면했으며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주는 눈빛. 만약 우리가 유치원 원장이나 클라라의 아빠였다면 물론 과정에 있어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원장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들이었으며 클라라의 아버지 테오의 입장에선 진실을 판단하기도 전에 이성을 잃기 충분했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클라라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중립기어를 넣은 채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고 진실을 찾으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슬프게도 우리는
이미 편견과 거짓된 믿음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부정이 가져오는 말과 시선들을 충분히 경험해봤습니다. 이런 반응들과 함께 겪게 되는 감정, 두려움과 소외감. 하지만 영화 속에는 이런 반응들을 이겨내고 믿어주려 하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따돌리며 욕할 때 유일하게 그를 믿고 진실을 보려 했던 존재. 그를 통해 우리는 불편한 사실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실존하지 않는 장소를 모든 아이들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과 이런 명확한 증거에도 사람들은 사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있기에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던 모습들. 자신들이 피해자라 판단한 누군가를 보살피고 지켜주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선량함을 느끼며 집단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그들의 모습과 끝내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정의에 빠져 계속된 사냥을 행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영화의 결말에서까지 등장하며 다시 한번 현실을 돌아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사건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모든 오해가 풀리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루카스 가족.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가 싶었지만 그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허물없이 지냈던 과거와는 달리 그의 내면에 생겨버린 투명한 울타리. 마쿠스의 성인식을 기념하며 마을 사람들과 사냥에 나가지만 누군가의 사냥감으로 고된 시간을 보냈던 그는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를 향해 울려 퍼진 총소리. 누구보다 결백했던 그였음에도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어낼 수 없었던 루카스. 결국 그는 떼어낼 수 없는 꼬리표를 매단 채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냥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적당히 무마되는 현실처럼 누군가가 발사한 총알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왜 발사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사슴을 잡기 위해 총을 들고 사냥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냥의 타깃은 동물이 아닌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 쓰이는 도구는 총이나 활이 아닌 말. 영화는 그 말 때문에 한 남자의 인생이 파괴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무리에서 버려진 루카스가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잔인한 결말. 결국 사건의 중심에서 누군가의 사냥감으로 지냈던 그 짧은 시간으로 인해 사냥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자신만의 사냥을 멈추려 했지만 그를 대신해 자연스럽게 사냥에 참가하게 되는 또 다른 존재. 이제 사냥할 나이가 됐다며 그의 손에 들려주는 총 한 자루와 또다시 시작되는 사냥. 과연 그는 그 사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벌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 억울한 현실의 모습을 담은 영화 더 헌트.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